자, 이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하면서 뭐 최근 들어서 이 좌파들의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밀이라는 사람이 경향신문에 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더니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도 여론이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막 핏대 올리면서 선거 망치려고 하냐 막 이러니까 오늘 고발을 취하했어요. 근데 뒤끝 장렬입니다. 뭐 임밀이가 뭐 창조 한국당 출신이다. 임밀이가 원래 안철수 쪽이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는데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할 가능성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오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건 네. 오만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네.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지만 그럼요. 자기가한테 지적하는 거 이만큼도 못 듣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죠. 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밀희 뭐 교수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네. 못합니까? 아니 거기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 그렇다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사유가 아닌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그 주장,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법리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거지도 참 큰 어거지죠, 저건.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강타할 수 있는 표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만 빼고 이래가지고 다들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어제 오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임밀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진중권하고 저는 똑같은 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중권 선수에 대해서 참 이게 저는 이제 진중권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 봤을 때 참 뭐랄까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 참 예의 바르게 대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딱 그 외부자들 띠리리링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주로 저하고 이제 1대1로 맞서 갖고 저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볼펜 던지고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막 던지고 그래서 제가 딱 막을까? 내가 이제 그 생각까지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금방 이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식할 때 이렇게 같이 하면은 또 정봉주 선수는 막 이제 입 털고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그냥 음식만 먹고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나 꼭 챙겨갔죠. 도시락 챙겨갔죠. 왜냐면 아침용으로. 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패널들 먹으려고 그렇게 도시락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소하게 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아침 먹겠다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서 가지고 그거 갔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집 사고 이런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진중권한테 두 가지를 놀랬어요. 사실은 첫 번째 이 정봉주가 이제 그 성추행 이걸로 막 있을 때 저희는 좀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해갖고 왜냐하면 정봉주하고 저희는 그래도 1년 반 넘게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입 다물고 있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그리고 저희가 보기보다 마음이 참 약하고 저도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있자.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불행인데 그걸 갖고 막 또 얘기하기가 이게 참 보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막 어쩌다가 외부자들을 보면은 막 진중권이 나와서 막 정봉주에 대해서 막 날선 비판을 하기 때문에 난 저렇게 못해. 우리는 솔직히 그랬어요. 응?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진중권한테 우리가 놀란 거는 뭐냐면 결국은 조국을 통해 가지고 조국을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한테 그 칼날을 들이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진중권이 정말 플랫폼이 있는 좌파였구나. 어떻게 보면 순정 좌파였다. 네. 우리가 보면은 가짜가 있는데 순정 부품이라는 게 정비실에 가면 있잖아요. 네, 차 네. 정비하러 네. 가면. 그래도 좌파의 순정 부품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진중권에 대해서는 네. 외로운 시라손이라는 표를 많이 썼는데 맞아요. 시라손, 그런 말 했다. 네. 외로운 시라손이 건들지 말아라. 네. 건드는 순간 다 죽는다 제가.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죠. 개인주의자고. 그러니까 네. 본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맞아요. 집단을 공격하는 걸 못 견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문반 이런 사람들 집단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공격 내용보다는 그때 집단성이 싫은 겁니다. 네, 그러다 네. 이제 튀어버리다 보니까 또 역작용이 나가서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맑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영혼은 맑은 사람이에요. 네. 물론 가치적 아니,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은 맑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소리죠. 그래서 한국당 100명보다 진중권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진중권이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아니, 그리고 요즘 진중권 선수가 제가 어떤 기자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은 오히려 70대의 연로하신 어르신듯이 진중권 최고! 와, 진중권 좋아해! I love you! 진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 진중권이 치르는 선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강정환님, 뭐 이경민님 외부자들 때가 그립다. 루키루님께서 외부자들 재밌었는데 두 분 하실 때 저도 사실은 외부자 때가 그리워요. 근데 이제 뭐 안영환 선수나 저나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종편이고 공중파고 우리는 막 요주인물 돼갖고 안 써주고 그러는데 저도 참 그 외부자들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얘기가 가능했던 사람들이 네. 초기에 있었어요. 네. 그 초기에 이제 이 남희석 씨가 MC 봤을 때 난 남희석 씨도 참 보고 싶거든요. 네, 참 네. 좋은 친구였어요. 남희석 씨가 참 중립을 잘 지켜서 얘기했고 또 진중권도 순정 부품 좌파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정봉주도 뭐 이렇게 불행한 일은 당하겠지만 그래도 정봉주는 남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그러는데 막판에 그 최강욱이 하고 그다음에 박혜진이가 들어갔고 우리를 막 그냥 갈구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어머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난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진중권은 보면서 네. 뭐 저하고는 저기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말을 까는데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진중권의 특징이 말 어휘 선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휘 선택.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소력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그들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아프죠. 아프죠. 아프고 쓰라리죠. 네. 아는 사람 이야기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 제 주위에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보수, 정말 영어로 itself 그 말 그대로 보수인 어르신이 계세요. 네. 자기 진중권 만나 밥 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중권 좀 연락 좀 해서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아니 우리 채널에서도 진중권 한번 나오라고 해갖고 네. 제가 한번 진중권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 화이트 와인 한 잔 두고 파스타 먹는 게 좋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오라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내가 자기는 파스타 안 좋아하죠. 좀 뭐든지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참 이 친구는 정말 참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지금 박혜진 사회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박혜진이가 JTBC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얘 백이 엄청 센 거예요. 자. 저는 진중권이 보수의 아이콘이 됐다는 걸 보면서 세상 알 수 없다. 인생 알 수 없다. 오늘 무슨 누구와 만났더니 자기 인생의 자기 모토가 전화위복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전화위복이 알 수 없는, 제가 속을 했습니다. 전화위복을 한마디로 알 수 없는 인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 맞습니다. 지금 정원이 맘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원이 맘님은 정말 우리 채널에 그 구독자고 늘 좋은 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성님호님이 진중권은 좌파 맞아요. 속지 마세요. 진짜 좌파예요. 맞습니다. 진짜 좌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과 이인영과 뭐 이런 민주당 이해찬 이런 사람들은 2단 좌파라고 생각해요. 즉 말하면 독재 좌파고 진중권은 진짜 좌파예요. 순수 좌파죠. 예, 순수 좌파, 순정 부품 좌파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정해줘야죠. 네. 네. 자, 강종환님께서 한국일보 칼럼은 명문이죠. 요즘 이제 오디세이, 진중권의 오디세이라고 한국일보에다가 칼럼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다 봐요. 근데 진중권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봤던 진중권보다 오히려 페이스북이라든가 한국일보에 글을 쓰는 진중권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그 진가가 좀 발휘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진중권이 아주 글 잘 쓰는 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진중권이 앞으로 정말 어떤 분들이 민주당만 빼고 하지 말고 다음에 보수정당 찍어달라 하면 이번 선거 끝나는 건가요? 저보고요. 우리의 희망인가? 제가 이제 준비위원 하니까 저 희망 하나도 없습니다만 심당 준비하니까 네. 진중권을 비례대표로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진짜, 주장도 하는 걸 제가 예, 들었습니다. 저도 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진중권이 너무나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네, 볼 때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중권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정의당의 진중권이 사실 우리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밥 한 번 안 샀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진중권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정의당에다가 자기가 회비를 꼬박꼬박 당비를 내고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나름대로는 일치가 됐어요. 네, 당비 내고 우리한테 네, 네. 그렇다고 뭐 커피 사준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진중권이 이제 정의당을 탈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만 빼고 뭐 여기다 해시태그 막 달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 그 보수들도 저는 진중권을 좀 감동시킬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 과한 걸 바라는 겁니까? 지나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수들이 진중권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수가요. 다 내려놓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보좌관 수도 탁 줄이고 저는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안영환 선수나 저는 이제 뭐 정치 말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안 했지만 안영환 선수 하게 되면 정말 바닥에 있는 보수, 쪽잠 자는 보수, 와심상담하는 보수 이렇게 하면 진중권이 보수 찍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요. 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 네. 내려놓는 보수, 그다음에 네. 관용적인 보수,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남의 네. 아픔을 안을 수 있는 공감 능력 있는 보수, 이게 네. 거듭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